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는데요. 예. 네, 이제는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초콜릿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발렌타인데이가 더 좋은 게 초콜릿을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날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초콜릿 살찔까봐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일단 몸에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네, 사실 초콜릿은 열량도 높고 이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 미국 연구팀이 성인 57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초콜릿 바를 한 달에 3번 정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신부전에 걸릴 위험이 13%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 예. 네, 이 신부전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초콜릿 속의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심장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심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심장뿐만 아니라 이 초콜릿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건강한 사람이 다크 초콜릿을 48g 정도 먹었더니 뇌의 기억과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뇌파가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네. 또 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이 면역 세포와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솔깃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흔히 이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럼 초콜릿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사이클 선수들한테 각각 이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먹게 했습니다. 네. 이 다크 초콜릿의 경우는 카카오 성분이 들어있고 화이트 초콜릿은 안 들어있는 아. 건데요. 이 다크 초콜릿을 먹었을 때 산소 소모량이 적고 지구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초콜릿 속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바놀이 들어있는데 예. 이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이전에도 이 하루에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30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 심장이나 뇌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네. 하니까 이거 건강식품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다크 초콜릿의 경우는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초콜릿을 만들 때 이런 카카오 성분이 들어있는 카카오 메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 코코아 콩 자체도 절반 정도는 지방 성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몸에 나쁜 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제조 과정에서 코코아 버터가 추가되면서 예. 이 지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을 먹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 적정 양만 먹어야 이 과도한 열량 섭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네. 기호식품 정도로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을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왕이면 발렌타인데이 때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나 네. 카카오 메스를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이 정부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 정확하게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다라고 부르던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는 건데 네. 이 기준을 살펴보면 과의존의 경우는 우선 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또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거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과의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과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예방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참 많이 사용.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라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씀인데 네. 그럼 이 과의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떤가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인 2만 8천여 명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네. 이 최근 5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세이긴 하지만 그 폭은 점점 줄고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요새 뭐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는 네. 신조어도 나올 정도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주다 보니까 그런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이긴 한데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가장 증가폭이 큰 연령대가 3살에서 9살 사이 유아와 아동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 위험군으로 나타난 유아와 아동이 2016년에는 17.9% 정도였다가 2년 사이에 20.7%로 크게 늘었는데요. 네. 뭐 성인이나 노인층보다 더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 걸로 나타나서 이제 문제가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1%포인트가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네. 앞서 1년 동안 전체 위험군의 증가율이 0.5%포인트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봐도 좀 확실히 크게 늘어난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3살에서 5살의 아주 어린 유아보다는 한 만 6살에서 9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리해보니까 6살에서 9살 사이 남자아이들의 위험군 비율이 특히 높은 네. 건데 왜 어떤 용도로 스마트폰 사용하기를 그런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이 위험군 아이들의 경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게임을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뭐 웹서핑이라던가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는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네.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눈여겨볼 부분이 부모와의 상관성인데 네. 이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면 아. 그 가운데 이제 23% 이상이 아이들도 이런 예.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 따라서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겠죠. 네,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봐도 이제는 뭐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아. 그 규칙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이 스마트폰을 쓰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잘 설명을 해주고 타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특정 앱이나 사이트를 제한을 해서 아이들의 아.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강제로 규제하는 부모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 부모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지도를 통해서 유아나 아동들의 과의존 좀 위험군이 낮아진다면 이 전반적으로 위험군이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처럼 이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유아와 아동들이긴 했는데요. 예, 뭐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도 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비중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이런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 과의존 위험군도 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전반적인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연령대에 맞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빠지면 사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